4.80 대 1, 1.58 대 1, 편입에서 이 정도 경쟁률이라면 꿀이네 라고 할 정도로 낮은 경쟁률이죠. 이곳들은 어디일까요? 지방대, 전문대가 아닌 부산대 간판인 기계공학, 경북대 간판인 전자공학과의 경쟁률입니다. 3년간 직업국 자퇴학생 수는 8,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TO도 많이 나오고 저렇게 경쟁률도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만약 본인이 편입을 준비하고 싶은데 도저히 편입 수학, 편입 영어를 못할 것 같은 노베이스라면 저는 직업국 편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대학에서 부산대, 경북대를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편입은 대성공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직업국의 장점,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편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직업국의 대표적인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공기업 채용 우대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인재 출신으로 뽑아야 하는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인재 기준은 대학교 출신이에요. 실제 이 지역 할당제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심지어 직업국 합격 확률은 앞서 경쟁률을 보여드렸듯이 인서울 국순세단 라인 가는 것보다 높습니다. 제가 괜히 노베이스 학생들한테 직업국 편입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진에 나온 분은 지역 할당제를 알고 똑똑하게 활용한 예시죠. 사실 편입하려는 목적이 학벌을 높여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려는 건데 애매한 인서울 수도권 대학 라인 가서 취업 못하는 것보다 이 기회를 잡는 게 더 똑똑한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높고 스펙 쌓기가 유리합니다. 같은 입결을 가진 인서울 대학보다 확실히 아웃풋이 좋습니다. 사진을 보듯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못해도 20위권에 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수상 경력이나 인턴십 등의 자기 스펙을 관리하는 게 인서울 4년제보다 더 쉽습니다. 서울에는 너무 많은 대학과 인재들이 많기에 그만큼 경쟁이 심합니다. 그리고 직업국에는 총장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상을 받게 되면 장관이 수여한 상과 동급입니다. 왜냐하면 직업국 총장은 장관급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총장상은 취업할 때 엄청난 스펙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사진을 보듯이 인서울대학, 직업국 대학 등록금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라이프 하겠다고 애매한 인서울 수도권 사립대에 가면 돈은 돈대로 쓰고 취업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라이프 하나 바라보고 중하위권 인서울대학 간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예요. 반면 직업국은 장학금 받으면 학비는 무료로 보면 되고 인식도 지역 내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살 때 유리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직업국 편입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학점, 공인영어 접수, 전공 면접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직업국 편입을 알아볼 때 성적 4.0 무조건 넘어야 한다. 성적 낮아서 학점 문제로 성적 개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업국 편입에서 반영하는 것 중 성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경북대 성적 비율을 계산해보면 성적 3.0은 46.6점, 4.0은 48.8점이에요. 즉 1.2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 차이는 토익 12점 차이랑 똑같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익 점수 15점만 더 높다면 이 부분은 바로 해결되는 거죠. 따라서 성적이 낮다고 학점 내기로 성적 개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 점 꼭 명심하세요. 성적 낮은 건 극복 가능한 수준이니 공인영어와 전공 면접을 잘 준비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유리합니다. 토익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인문계는 평균 900점, 이공계는 800점 정도만 넘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지원하는 학생들 토익 점수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공 면접인데요. 전공 면접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부산대에서 전공 시험 점수 미달로 아예 모집을 안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공 면접, 시험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 지원 학과가 동일계라면 지금 학교에서 전공 수업 잘 듣고 학점 잘 받으면 돼요. 그게 전공 면접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동일계라면 K무기라는 사이트에서 전공 강의를 보고 직접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는 대학 교수님들이 무료로 전공 강의를 올려주는 사이트라서 전공 공부할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여기가 무료다 보니 다양한 전공 수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유니와이즈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세요. 추가로 이건 약간의 꿀팁인데 목표하는 학교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교수님별로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서적으로 강의하는지 강의 계획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수업에서 활용하는 교재를 확인한 뒤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 될 겁니다. 본인이 전공 면접 준비감도 안 잡히고 토익 점수도 800에서 900점 못 맞추겠다면 조금 더 쉬운 학사 편입으로 직업국 편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사 편입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점 없는 이제 학사만 지원이 가능하죠. 전자의 경우 4년제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지 다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더라도 직업국 학사 편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점 없는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 일반보다 학사가 합격 커트라인이 낮다는 거죠. 예시로 일반 편입은 인문계 토익 900점 이상, 자연계는 800점 이상이라고 하자면 학사 편입은 800에서 850, 자연계는 700에서 750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전공 면접, 토익 점수가 자신이 없다면 1년 만에 학점 문제로 학사학위를 만드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은 노베이스라면 인서울 편입 고집보단 직업국 편입으로 눈을 돌리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편입영어 편입 수학할 자신이 없다면 직업국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직업국 편입 어떻게 방향성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 학생분 상황에 맞춰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